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공론조사 선거인단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고위원 양승조 의원입니다. 걷다운 아이들을 삼켜버린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 분노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참사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서 인재이자 관제입니다. 사랑하는 자로서 어린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어른 것이 부끄럽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과 식중의 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의료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죄인의 심정입니다. 이제 우리 전남이 어렵지만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4년을 새롭게 이끌 지도자를 뽑는 날이기도 합니다. 분명 저희들이 선출한 후보가 4년 전남을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열심히 준비해 주신 세 분의 존경하는 후보님들 좋은 결과 얻으셔서 우리 전남을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 포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 전남 주력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비용 저소득 구조의 농업을 저비용 고소득 구조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면서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대처하겠습니다. 전남의 섬, 해안선, 갯벌 등을 활용해 세계의 새로운 문화관광 추이에 부응하고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풍력, 태양광, 조류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혁신도시의 한전과 함께 견인하겠습니다.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어르신 복지까지 생애 주기별 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산업 수요, 생활 수요, 관공 수요를 충족시킬 SOC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산업 부문별 성장 전략은 지역별로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합니다. 22개 시군 모두가 저마다의 특색을 지니고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상승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군의 고흥 등 동북권은 해양관광의 중심, 미래형 철강, 석유화, 항공,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목포, 해남, 영암, 무안, 진도, 신안 등 서남권은 대중국 교류 및 무역의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나주, 담양, 곡성, 화순, 한평, 영광, 장성 등 광주, 군교권은 주거, 교육, 치유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보성, 장흥, 강진안 등 중남부권은 녹색 생명산업과 의약산업의 중심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선거인단 여러분,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약속이 또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흉금을 터놓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생활정책, 현장정책이 그것입니다. 시군별 버스 공영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벽지 주민들께서도 필요한 시간에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 안 들어가는 316개 마을에 100원 택시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택시를 불러서 100원을 내시면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택시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농번기에 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도록 돕겠습니다. 영화관이 없는 19개 시군에 작은 영화관을 단계적으로 세우겠습니다. 소방서가 없는 10개 시군에 119 구조대를 우선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소방서를 모든 시군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생활 현장 정책을 만드는 노력은 도지사가 된 이후에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전남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더 많은 도민을 배웁고 전남의 온 땅을 제 땀으로 적시겠습니다. 도민의 슬픔과 아픔을 눈물로 껴안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언제든지 함께하겠습니다. 전남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낙연 후보에 대한 민의 청문회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분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셔서 짧고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석형 후보께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후보께서는 농수산위원장 출신이신데 그 당시에는 왜 저비용 고소득 작물을 개발하지를 못하고 이제 도지사 공약으로 고소득 작물을 개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안과 그리고 중국 관광객도 지금 제주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데
물론 지금 트렌드로 봐서 우리 전남에도 인프라를 구축하면 중국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합니다. 예, 우선 아픈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농림수산위원장 때 했던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우리 이석영 후보께서도 좋아하시는 축산을 위해서 축산의 조사력 자급기반 확충을 위해서 청보리의 경관보전 직불금제를 도입을 해서 헥타르당 100만 원씩의 보조금을 드리는 제도를 도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농업은 생산비와의 전쟁입니다. 축산 농가는 사료값, 그리고 하우스 농가는 난방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사가 되면은 농업기술원에 생산비 대책팀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사료값 인하 정책, 그리고 난방비 대책 같은 것을 세우고, 특히 사료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 한원 농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당 월 사료비를 10만 원 이하로 내리는 획기적인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전남도 담양에 두당 사료값 월 10만 원 이하로 눌러서 한우산업에 성공하고 있는 강하무기 씨가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경험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국 관광, 우리 이석영 후보가 내놓으신 목포의 차이나타운 건설, 그리고 신안 자운도의 차이나 아일랜드 건설 같은 정책들을 포함해서 한류와 화류가 서로 교류하는 그런 활발한 한중관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주승용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전남에는 2200개의 섬이 있고 6400km 해안선걸 갯벌이 있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유했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의 섬 활성화 대책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번에 도지사 출마하시면서 너무 지금 우리 이낙연 후보님 공약을 남발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전남이 재정적으로 가장 대한민국에서 재정 자립도가 낮고 가장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100원짜리 택시를 도입하겠다, 또 영화관 없는 19개 시군에 영화관을 만들겠다, 그리고 지금 모든 시군, 지금 10개 군에 지금 소방서가 없는데 소방서를 만들겠다. 좀 이것은 좀 고민을 하고, 물론 좋죠. 물론 소방서 빨리 도입하고 오면 좋지만은, 고민을 하고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1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남은 전국 섬의 66%, 해안선의 46%, 갯벌의 42%, 바다의 37%를 가지고 있습니다. 섬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섬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특색, 그것을 살리고 그것을 매력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도 77호선이 2000년까지 지방도였습니다. 그것을 국도로 만든 것이 바로 2000년에 저였습니다. 국도로 만든 그 국도 77호선보다 바다 쪽으로 더 가까운 시군도를 아름답게 꾸며서 그걸 생명의 길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원 택시는 충남 서천군에서 시험해 봤는데 6개월에 4,700만 원 들었습니다. 한 개 군에 1년에 1억이면 됩니다. 영화관 하나 만드는데 10억이지만 찾아가는 영화관은 1년에 한 달에 2번씩 한다 그러면 1년에 4,500만 원 정도면 영화를 상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도입하면서 단계별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선거인단 여러분, 기호 3번 주승용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인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심정뿐입니다. 오늘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선거인단 한 분 한 분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아버님께서는 1980년 11대 국회의원에 출마하셨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10년 만에 착고하셨습니다. 제 어머님께서는 남편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자 부족한 저를 뒷바라지에서 그토록 바라시던 국회의원에 제가
당선되자마자 호련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돌아가신 어머님의 옷걸음에 눈물로 채워드리면서 어머님, 부디 하늘나라에 가셔서 아버님 만나셔서 이 배지를 아버님의 가슴에 채워주십시오. 저는 이제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깨끗한 정치로 지역 발전에 매진하겠습니다. 눈물로 맹세하며 어머님을 보냈습니다. 저 주승용 태어나기는 고흥에서 태어나서 학교는 완도, 광양, 담양, 강주에서, 그리고 정당도 없이 여수에서 무소속으로 도의원, 군수, 시장을 거쳐 삼선의 국회의원까지 당선되었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여수 시민들의 은혜를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깨끗한 정치로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천 군수 시절 세계 박람회를 최초로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여수시장 시절 국가계획으로 확정시켜서 12조 원의 막대한 국비를 투입시켜 국회의원 때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조그마한 중소도시 여수에서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했다는 것만 하더라도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20년 이상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꿈과 비전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저 주승용 도지사가 되면 전남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전남 구민 여러분, 우리 전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되고 소외된 곳입니다. 재정 자립도는 최하위고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전남이 머지않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확신에 마지 않습니다. 2200개의 섬이 있고 6400km의 해안선이 있고 세계 5대 갯벌 등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고 잘 발달된 문화예술, 찬란한 역사, 따뜻한 기후, 맛있는 음식,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귀중한 우리 전남의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잘만 활용한다면 저는 우리 전남의 미래는 대단히 밝다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저에게 전남 발전의 꿈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전남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불편한 SOC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농업과 수산업 같은 1차 산업을 생명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비롯해서 도민을 내 가족처럼 섬기기 위해서 의료, 문화, 교육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전남을 당당한 전남, 잘 사는 전남, 섬기는 전남으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도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이제는 만 24년, 이제는 지방의원 출신이, 그리고 시장 군수 출신이 도지사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도의원 출신이 군수,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드디어 도지사가 되는, 그래서 풀뿌리 지방자치의 진정한 모델이 우리 전남에서 최초로 탄생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선거인단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저 주승용 도지사가 되면 전남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도민들과 부대끼면서 대화하면서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는 현장 도지사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누구보다도 전남을 잘 알고 있는 준비된 도지사 후보 기호 3번 주승용에게 여러분의 현명한 한 표 한 표를 선택하셔서 저 주승용에게 낙후된 우리 전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비축제로 지방자치의 신화를 창조한 이석현입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 한편에서는 이석현 군수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선견지명과 노력으로 나비축제를 발전시켜가지고 오늘날 전 국민이 한평의 나비축제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로에 대해서 나는 이석현 군수이와 여러분께 진심으로 치하에 말씀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자 합니다. 한국이 그리고 지구촌이 그의 열정에 박수를 보냈다. 봄이면 지천을 이루는 나비떼의 몸짓을 보며 해맑게 웃음 짓던 키 작은 아이의 꿈이 실현될 것이다. 네, 저는 도민을 섬기는 리더십, 그리고 깨끗하고 창조적인 역동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전남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겠습니다. 제 3대 정책은 이 전남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1차 산업의 신농업혁명은 지금 농업이 1차 산업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2차, 3차, 6차 산업으로 진화, 발전을 이뤄내서 특히 2차는 우리 여성들의 디테일하고도 아주 감수성을 가지고 이 농수산물을 가공하고 3차의 유통, 이 수출은 중국의 1억 5천 부자들을 상대로 해서 중국 상하이, 베이징에 전남의 농축수산물 직판장을 개설해서 도지사가 직접 현장에서 우리의 농축수산물의 제값을 받아내는데 앞장서겠다는 것입니다. 2차 산업은 강양만권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고도화 첨단화가 필요하고 지금 우리 한평, 영광, 강진, 영암, 나주 이 많은 산단들이 개발만 됐습니다만 기업이 유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의 산단을 만들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3차 산업으로서 우리 전라남도에 2,500여 개의 섬이 있습니다. 여기에 253개 국가의 섬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럼 세계의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세계 해양 그런 어떤 휴양 단지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1차, 2차, 3차 산업이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전남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지금 우리 아들, 딸들 일자리가 없어서 전부 객지로 떠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아들, 딸들을 우리 전남으로 회귀하는, 돌아오는 그런 전남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소망입니다. 우리 전남 산골을 가든 섬을 가든 갓난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전남을 꿈꾸고 이런 전남을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내고자라고 하는 게 이 50대 이 젊은 도지사 후보 이석형의 꿈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석형 후보에 대한 민의청문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주승용 후보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석형 후보 공약 잘 들었습니다. 우선 해양관광 섬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남이 수도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제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나 지금 시골 22개 시골을 가보면 국도나 지방도 군도 혁포장이 대단히 찔끔찔끔 예산으로 늦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도나 군도는 어차피 군이나 국가가 해줄 건 문제니 관계없는데 전남 도지사가 되면 지방도의 문제인데 지방도는 지금 전남의 21개 공부에서 약 전체 사업비가 한 4조 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1년에 한 전남도가 편성한 예산이 한 800억이라고 감안한다면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50년 이상 걸려요. 그런데 이 지방도를 빨리 준공시킬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1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승용 후보님께 묻고 싶은 것은 그동안 뭐 국도라든가 이런 철도라든가 국토교통위원장 시절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이 전남의 교통 인프라가 좀 완전히 구축이 됐으면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전남의 이 예산 자립도가 16%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 지방도를 가지고 몇 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도로가 가장 시급하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된다는 제 생각이고 지금 전남이 지방도도 중요하지만은 전남이 가장 중요한 예산을 쏟아부숴야 되는 것은 그동안 F1이다. 전남개발공사가 뭐 골프장이다. 이런 사업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우리가 농도로서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서 이 농축수산업에 저는 올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승용 후보가 질문하시는 예. 다음으로 이낙연 후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석형 후보께서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 한국 농산물 직판장을 만드시겠다 하는 공약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성공하길 바랍니다. 네.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의 농산물이 중국에 수출된 게 4,300만 달러입니다만 그 대부분이 가공 농산물입니다. 신선 농산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선 농산물은 가격 경쟁에서 중국하고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못 팔리고 있거든요. 이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농수산물을 해외에 파는 조직이 농수산물 유통공사인데요.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해외 직판장도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대한민국 전체 농산물도 어려운데 전남 농산물만 가지고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2008년에 전라남도가 상하이에 직판장을 만들었다고 곧바로 문을 닫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성공의 비법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 이낙연 후보도 중앙정치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중앙의 얘기만 하시는데 이제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국부로는 시대가 지났고 이 지방의 시대입니다. 도시와 도시 간에 얼마나 우리가 유대를 하고 연대를 하면 예를 들면 상하이 시장하고 전남지사하고 협의를 하면 다 되는 일입니다. 중국에는 공산주의 간부들이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산물 유통공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지금 전남의 유자라든가 김이라든가 이 보따리 장사들이 가지고 가서 판매하는 액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절강성하고 전남의 자매결연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뭐 북경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연대해서 우리 전남과 한다면 중국은 모든 게 가짜입니다. 식품들이. 그래서 우리의 신선 농산물도 거기에 저장고 냉동고 다 지어놓고 한중 FTA 때문에 역발상으로 가면 승부를 낸다. 얼마든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게 제 구상입니다. 다음 순서는 첫 번째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공통질문을 드리기 전에 행사 초반에 안내해드린 것처럼 선거인단 여러분의 질의서 작성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을 드리기 전에 행사 초반에 안내해드린 것처럼 선거인단 여러분의 질의서 작성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통로에 있는 수거함에 질의서를 넣어주시면 행사 진행 요원이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각 후보들의 역량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과연 공통적으로 주어진 질문에 대해 후보들의 생각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각 1분 30초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충격과 비탄에 빠져 있는 지금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더의 덕목 중 하나는 바로 위기 관리 능력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전라남도에 필요한 리더십은 어떠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역사적인 인물을 예로 들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낙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셔서 재임하는 몇 년 사이에 제가 배웠던 인상적인 장면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셔서 취임도 하시기 전에 그때 자택이 일산에 있으셨습니다마는 조지 소로스를 불러서 자택에서 만나십니다. 조지 소로스는 헤지펀드, 약간 투기성 자금의 세계적인 거두이십니다.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님은 국난 6.25 이후 최도 국난이라고 했던 IMF 외환위기를 온몸으로 맞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그 시기에 도덕적 시비가 있을 수도 있는 조지 소로스까지 만나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은 대단히 창조적인 리더십이다 생각합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비상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취임식 날 IMF로 국민들이 겪으실 고통을 얘기하면서 울먹이시고 취임사가 잠깐 중단된 일이 있습니다. 공감의 리더십입니다. 아픈 사람들과 같이 아파하는 그런 것에서 힘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국민도 상상할 수 없는 그 금모으기 운동에서 금도 모았지만 국민의 마음을 모은 것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힘이 바탕이 돼서 IMF를 조기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북한에 대해서 늘 화해 협력했지만 북한의 군사 대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했던 것이 서해대전입니다. 원칙의 리더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석형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세월호 참사 같은 걸 보면서 미국의 9.11 그 테러, 줄리아니아 같은 그런 시장의 리더십,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는 세월호 참사에 관한 줄리아니를 이야기하고 전남에 지금 위기를 구해내는 것은 장보고 대사를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백제가 망했던 신라 후기에 안에서 이런 것을 밖에서 찾자. 그리고 저항적 에너지를 창조적 에너지로 바꾸자라고 했던 게 장보고 대사입니다. 그리고 해상 실크로드를 개발하고 중국의 신라방을 개설해서 중국과 경제, 무역, 군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완벽한 지방자치를 이뤄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남도 오늘도 저는 양파를 갈아엎는 걸 봤습니다마는 농축수산물을 생산을 하지만은 한미 FTA, 한중 FTA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보고 대사의 그런 DNA를 가지고 우리가 중국 상하이, 북경 여기에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하고 도지사가 지사실에 있는 것보다는 시간만 나면 가서 중국의 부자 1억 5천을 상대로 우리의 농축수산물을 판매하는 정말 이런 현장형 도지사, 우리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도지사가 지금 요구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승용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절실히 느낄 겁니다. 선장의 리더십 보셨죠? 예, 얼마나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 지금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우리 이낙연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통합의 리더십, 금모으기 운동을 하면서 전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던 통합의 리더십,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둘째, 최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SNS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상당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과 현장의 리더십,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미국의 제가 가장 존경하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그분은 미국에서 최다선 4선 대통령이면서 장애인 대통령입니다. 뉴딜 정책, 세계 대공황을 맞았을 때 수백만 명의 실업인이 생겼을 때 뉴딜 정책을 펼쳐서 이 대공황을 극복한 대통령, 그것은 무엇이냐? 누구보다도 미국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뉴딜 정책이
저는 실현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누구보다도 전남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우리 전남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후보 간 몸풀기 토론이었다면 이번 순서인 상호 주도권 토론이 공론 토론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후보자들에게 8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질문과 답변 모두 후보가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은 2명 이상에게 해주십시오. 상대 후보의 답변이 길어지면 주도권자가 제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경선이 될 수 있도록 후보 간 비방이나 음해하는 내용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전 추첨에 의해서 정해진 순서대로 이석형 후보부터 주도권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후보에게 질의를 하시는 것인지 먼저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석형 후보. 오늘 전남 도지사 경선에 이 중앙당의 지도부도 거의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자상입니다. 새정치연합이 통합을 해서 새정치의 가치는 간대없고 이 구태정치가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낙연, 주승용 후보께 묻겠습니다. 이번 당비 대납, 논문 표절, 향응 갖가지의 지금 불법 선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낙연 의원부터 먼저 답변하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위가 어떻게 됐건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저 자신이 많은 교훈을 얻었고 더 성숙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주승용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의 경우는 당비 대납이 아닙니다. 이건 전국의 민주당 당원이라면 작년 12월 4일 이전에 당원 또 지방선거 입후보자 모두가 자,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정상적인 납부입니다. 주도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면 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까? 선관위에서 수사하다 안 되니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자, 그럼 거기까지 하시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낙연 의원은 저하고 어떤 그 농업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 형성도 많고 어떤 부분은 뭐 정책을 연대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한우 아까 사료, 이게 한미 FTA, 한호주, 캐나다 FTA는 축산이 무너지잖아요. 오직하면 소 울음소리가 한우 농가의 신음소리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한우 사료값 인하를 농촌진흥원에 의뢰해서 하겠다. 담양에 강씨 누구 사례를 들고 하겠다. 제가 봤을 때 그런 말씀은 오늘 이 어떤 경선을 위한 저는 구호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우 사료값 20% 인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자, 해외 애국의 조사료 단지 만들고 우리 전남도에서도 이 조사료, 총체보리라든가 사료도 한평군처럼 롤당 최소한 10,000원씩 지원을 하고 그리고 사료값도 공동으로 구매하고 전남도가 가려고 있는 농업 관련 기금들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사료도 예상서 사료를 싸면 10% 이상이 비싸니까 그 기금을 활용해서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농업의 전문가로서 그 한우 사료값 인하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부탁합니다. 예, 우선은 이석형 후보께서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제가 언제든지 받아서 활용하겠습니다. 제가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시절에 호주 대사가 저한테 와가지고요, 호주의 땅을 값싸게 내놓을 테니까 사료단지로 좀 써주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농수산부 직원들하고 그 문제를 상의를 했더니 땅은 싸고 사료는 싸게 나올지 모르지만 거기서 가져오는 운반비가 많이 들어서 못 해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사료가 싸게 생산되는 데는 운반비가 많이 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에서 사료 안정기금 같은 걸 좀 확충해야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농업진흥청이 아니라 나주에 있는 전남도청 산하의 농업기술원에 농업기술 중에 생산비 인하 기술, 이걸 연구하는 기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이었고요. 실제로 담양의 강모 씨는 여러 가지 그 지혜를 짜가지고
소 한 마리당 한 달 사료값을 1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계산해보면 그렇게 하면 한우산업을 성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농민 혼자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주고 또 사료를 어떻게 배합해서 줄 것인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청보리 단지뿐만 아니라 이석경 후보께서 군수시절에 했던 자운형 같은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해가지고 많이 쓰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이 사료값을 얼마나 내릴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축산이 독립국으로 가느냐, 축산 식민지로 우리나라가 전락될 것이냐 하는 분수령이라 보고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답변 감사하고 우리 주승용 후보께 묻겠습니다. 이 주승용 후보는 제가 여수에 가서 오면 여수 시민들이 많이 얘기하기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선친께서도 아마 전라남도 시군의 경찰서장을 두루 역임하시고 도전공장도 가지고 계시고 판넬 공장도 가지고 계시고 돈과 권력을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서민들의 아픔을 모를 것이다. 그래서 서민들에 대한 대책, 그리고 국토건설위원장 34년 만에 하셨다고 하면서 우리 호남 지역에 많은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임선 보선과 이런 철도도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 시절에 예를 들어서 실국장 장차관을 정말 그분들을 다그쳐서라도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또 항상 하는 말이 국회에서는 예산을 정해갈 권한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변명을 하시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 저는 눈물 젖은 빵은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예, 어렸을 때 눈물에 젖은 빵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지만 서민들의 애환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정치 역정이 힘들 때 정치를 해왔습니다. 정말 무소속으로 도의원, 무소속으로 군수, 무소속으로 시장을 할 때는 그때 당시는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시절에 정말 서민들하고 현장에서 부대끼지 않으면 한 표 한 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니, 잠깐만. 이거 내가 주도권이 알고 있어. 잠깐만. 잠깐만. 내가 주도권이. 예.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정말 서민이었다 한다 하면 무소속으로 선거 치를 수가 없어요. 무소속은 엄밀히 말하면 이 조직을 가동하려면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돈으로 선거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번 도지사 후보 때도 막 정말 깨끗하고 정말 최선의 비용으로 지금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토위원장이 있으면서 인사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호남을 챙기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정한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저희도 우리 이낙연 선배님하고 같이 호남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남에 제일 낙후된 것이 도로, 철도, 이렇게 연료견도교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는데 전남의 국회의원 또 전북 강주의 국회의원 숫자가 30명뿐이 안 됩니다. 호남 국회의원. 영남 국회의원 67명입니다. 정권이 또 67명의 정권, 영남 정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명이 부지런히 해도 사실 도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박균영 지사님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출마 선언한 날 지사님실에 갔더니만은 우리 지사님이 아이디어도 많아요. 근데 탄소 거래소도 부산으로 빼앗겠다 하시면서 이 국회의원들이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전남이 일을 못했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답변 시간은 보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승용 후보께서 주도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낙연 후보께 묻겠습니다. 금년 2월에 이낙연 후보가 환경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달라 요구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문제는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장관에게 전화를 했는지 저는 정말 도민들의 어떤 공론 절차를 겪어가지고 케이블카를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됩니까?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구례 군민 그리고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과 상의를 충분히 했어야 옳습니다. 그 상의 절차가 생략됐다는 점에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순서는 바뀌더라도 제가 그 정책을 결정하는 시점이 되면 상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환경부 장관께 전화를 드렸던 것은 구례 군민들께서 수만 명이 연명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원하셨고 구례 군이 그걸 원하셨고 또 지리산 근방의 관광발전협회에서 그걸 원하셨길래 환경부의 의견을 여쭈어봤던 것이고요. 그 뒤로 이만희 전 환경부 장관도 뵙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겠습니다.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 구례 군이 원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더 신중치 못한 발언이고, 저는 지리산은 우리 민족의 명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립공원 1호입니다. 그리고 요즘 저는 전남에 우리가 지리산을 갖고 있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저는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제주도의 올레길을 보고 지리산 둘레길을 만든다면 전남이 앞으로 미래가 있다. 전남이 먹고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지리산 지역은 지금 반달곰의 서식지입니다. 반달곰의 서식지에는 삭도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공론 절차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석형 후보에게 호남 고속철이 금년 말이면 이제 강주까지 개통이 됩니다. 현재 용산에서 서대전역을 경유할 것이냐, 용산에서 남공주역을 경유할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경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용산에서 이 서대전, 남공주, 지금 우리 도민들의 정서적으로는 서대전을 선호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공부를 저는 안 했다고 내가 말씀드리고, 단 송정리에서 이 목포 구간, 이건 나주를 경유하냐 경유하지 않을 것이냐, 나는 그래서 기존 노선은 나주를 경유하고 우리 전남 도지사님이 구상하는 그 새로 무안공항을 거쳐서 목포로 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강주 목포 구간은 묻지도 않았는데, 용산에서 남공주역을 거치는 것은 익산까지 66분 걸리고, 용산에서 서대전역을 거치는 경우는 111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호남민들이 서울서 우리 지역을 내려올 때 남공주역을 거치는 것하고 서대전역을 거치는 것, 서대전역을 거칠 때 45분이 더 걸립니다. 여러분, 서울서 우리 전남에 내려올 때 45분이 더 걸린다면 누가 서대전역을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남공주역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전남 도지사 후보가 그게 그렇게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를 모르고 있다면 좀 문제가 있지요. 예, 목포 구간은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당비 대납옥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그 유세할 때 모종의 음모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상당히 제가 듣기 거부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하필이면 어제냐, 어제 5급 현직 비서관이 또 포함해서 2명이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요. 마치 누가 음모하고 투서해가지고 이 문제가 결정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대단히 그것은 명예훼손적인 그런 문제고요. 저는 이 당비 대납 사건이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어제 이렇게 지금 현직 비서관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또 영광군의 간사가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저는 이 후보 이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까딱 잘못하면 확대되면 6.4 지방선거에 나와 있는 우리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 특히 수도권의 후보자에게도 막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한간에서는 대부분 이제 구속이 되고 그러면 이것은 당선돼도 당선 무효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지배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새정치민주연합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대해서는 어떤 결단을 내려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하십시오. 예, 당선 무효 말씀하시니까 제가 당선되긴 될 모양이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문제의 시발이 투서에서 시발됐고, 그리고 투서는 회계 자료를 근거로 하고 출처로 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은 일종의 모종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번 어제 오늘 사건은 그렇습니다. 아까 여직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직원을 낮에 소환해서 몇 시간 동안 조사하다가 새벽 몇 시 되니까 갑자기 눈앞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로 이렇게 전환을 하더래요. 그게 바로 체포를 하면 48시간 이상은 구금을 못하니까 오늘 경선까지 내놓지 않기 위해서 시간까지 짜맞춘 것 아니냐. 이것이 변호사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이런 의심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정부 여당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걱정이 쌓이다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호남 경선을 혼탁하고 좀 아주 나쁜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그 곤란을 만회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시간이 쫓겨서 그 말씀을 줄이고 말았는데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라는 것은 하필이면 어제냐. 저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여론조사 전에 한 3, 4일 전에 구속영장 청구됐으면 좋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너무 그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시는 건 아니고 제가 꼭 시켜서 검찰이 그렇게 행동한 것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정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전체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현 앞에 박준영 지사님도 앉아 계시는데 박준영 지사님도 언론인 출신이고 우리 이낙연 후보님도 언론인 출신이고 또 우리 이석형 후보님도 언론인 출신, 공교롭게도 세 분이 지금 다 언론인 출신이고 거기다가 이낙연 후보님은 중앙정치 경험만 있지 행정 경험이 지금 전혀 없으십니다. 이석형 후보는 지방행정 경험만 있지 중앙정치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전남도지사 앞으로 광역단체장은 정치력도 중요합니다만 행정력도 겸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행정력에 대해서 우리 이낙연 선배님께서 행정은 행정부지사가 하면 된다. 이것은 대단히 좀 잘못된 발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이낙연 후보께서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행정 경험이 없다고 이렇게 나무라셨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도 행정 경험이 없고요. 송영길 인천시장도 행정 경험이 없고요. 안희정 충남지사도 행정 경험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전남지사 쭉 해오신 분들도 행정 경험 갖고 전남지사 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행정 경험이 그렇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주승용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이런 걸 여쭙는 것 좀 편치가 않습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우리 선거인단께서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까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승용 후보께서는 대학 시절에는 전자공학을 전공하시고 대학원 시절에는 경영학을 전공하셨는데 박사학위는 수산학으로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를 전공 불일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전공 불일치의 경우에는 전공을 한 번도 안 한 사람한테 박사학위를 주기가 뭐하니까 학부에 가서 2개 과목을 한 학기 이상 이수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모든 대학의 공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 의원께서 다니셨던 그 대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텔레비전 토론에서 그걸 여쭤봤습니다. 이수를 하셨습니까? 했더니 이수를 안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대학교 학적 증명서입니까? 대학교에서 말씀하신 건 이수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6학점을 따셨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수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학점을 땄다고 그러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박원순 송영길 제가 여쭙는 것에 대해서 행정 경험이 없다는데 그분들이 행정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행정 경험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전공 불일치의 경우에 6학점을 따야 된다. 이것이요. 저는 제가 그 뒤에 확인을 해봤어요. KBS에서 토론회 하고 나서. 저는 그것을 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학교에다 물어보십시오라고 그때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도 6학점을 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제가 2005년에 대학원 입학을 했는데 박사학위 논문 과정에 입학했는데 그 이후에 이 규정이
해당되는 것이지 저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받았습니다. 예. 받았다는 건 예, 뭘? 이수를 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이수 안 하셨다고? 예,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 또 그것은 학교에다 물어봐달라고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수하시려면 한 학기 동안요 주 3시간씩 15주 이상을 다녀야 합니다. 그 학교를. 그런데 주 의원께서 그해 가을에 국회 출석률이 본회의는 100%, 상임위는 81.3%에 출석을 하셨더라고요. 무슨 수로 매주 3시간씩 학교를 다니시고 15주 동안 그걸 학교를 다니셨을까요? 그러고도 그때는 기억이 안 나서 이수 안 했다고 말씀하셨다는 건 납득이 될까요? 자, 제가 논문 표절 의혹 때문에 지금 돼가지고 제가 전남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제가 수산업 공부를 한 것이 표절이 아니, 지금 한 달 이상 표절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어디가 표절됐다고 이야기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표절됐다고 하는데. 아니, 이제 표절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여쭙는 것에 알겠습니다. 표절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수업을 제대로 받았냐 안 받았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대학원 수업은 학교에서만 받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도 받을 수 있고 또 강의실에서 받을 수가 있고 또 파견에서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토요일 주말에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국회에서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국회에서 받았다가 제가 지역 주말에 내려가서 주말에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지 꼭 학부와 같이 학교에서 강의실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금방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께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이런 질문을 제가 처음 드렸습니다. 논문 문제에 관해서는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주 후보께서 내가 박사전개 그렇게 싫으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던데요. 제가 그때 답을 안 해드렸어요. 오늘 답을 해드릴게요. 박사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권력형 박사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규명해야 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석형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르시는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대학을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요. 서울에 있는 남도학숙 그리고 화순에 있는 전남학숙 두 군데를 모두 가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남도학숙은 광주 전남이 한꺼번에 운영하는 일종의 기숙사고요. 화순에 있는 남도학숙은 광주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우리 전남 아이들을 위한 전남의 기숙사입니다. 서울에 있는 남도학숙은 학생 1인당 한 달에 14만 원 내고 먹고 자고 하고요. 화순에 있는 전남학숙은 11만 원 내고 먹고 자고 하는데 가서 제가 배식도 해보고 함께 먹어봤더니 참 음식이 좋고 아이들이 얼굴이 반질반질하고 이뻐요. 그리고 공부도 참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야 이건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는 남도학숙이 입시 경쟁, 입시는 아니고 거기 입사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를 들어가고 싶은 학생들의 경쟁률이 3.5대 1입니다. 굉장히 치열해서 제2 남도학숙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소 돈이 들겠지만요. 그 다음에 전남학숙은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어떤 데는 물이 샌다, 또 운동장도 좀 고쳐달라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해서 우리 전남의 우리 가난한 부모님들이 아이들 대학 보내는데 좀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우리 인재 양성을 위해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 후보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이낙연 후보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은 대학 다니면서 연탄불 직접 갈면서 자취생활도 해봤습니다만은 저는 앞으로 이 남도학숙의 문제를 아주 그 그랜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최소한 우리 전남하고 이 경상북도 정도가 저는 연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의 어떤 재개발 지역이든 어디든 이 대규모 어떤 장소로 물색해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최소한 50%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에 오피스텔처럼 학사도 짓지만 이 경북이라든가 우리 전남 향후의 사무실도 전부 거기 한 번에 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경북이라든가 전남의 이 농특수산물 판매전이 매일 열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화합의 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확충하는 것도 명분 논리가 정확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나비를 가지고 엑스포까지 추진하면서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했듯이 얼마든지 중앙 예산은 그림을 잘 그리냐 못 그리냐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가지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앞으로 지사가 된다 한다면 정말 영원한 화합을 위해서 영원함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을 짓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수 여부에 대해서 주승용 후보께서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는 이수하지 않았다 그러셨고요. 그 다음날 보도자료에서는 이수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수를 했다. 학교를 간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했다 그러셨어요. 그건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전남 지역의 비전과 실현 계획 꼼꼼히 따져보고 계십니까? 이번 공통 질문은 후보자들의 식견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포뮬러1 국제 자동차 경주 대회의 지속 개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하지만 약 1,900억 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지속 개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주승용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우리 박준영 지사님 여기 계시는데 참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욕스럽습니다만은 우리 전남의 형편으로 봐서는 좀 무리한 국제대회를 유치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도지사 선거운동을 하면서 전남 곳곳을 돌아다녀 보면 F1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답변하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가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난한 전남에 엄청난 재정 압박, 한 7천억 이상의 재정 압박을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다음 도지사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도지사가 되게 되면 일단 그 국제연맹하고 우리 전남도하고 지금 계약서 지금 비공개되고 있는데 이 비공개되고 있는 계약서를 일단 보겠습니다. 봐서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개최를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가, 또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 국제 간의 어떤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최 여부보다도 지금 일단 만들어 놓은 경기장 5천억 가까이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이 경기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 모터 스포츠 산업이라든지 튜닝 산업이라든지 자동차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자동차의 어떤 메카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낙연 후보 답변해 주시죠. F1 운용사를 폼이라고 부릅니다. 폼은 금년 F1 대회를 한국에서 안 하는 걸로 이미 결정을 했고요. 내년에 어떻게 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 대회를 어떻게 할지 이게 판가름 날라면 금년 7월 안에 결판이 나야 하는데 7월 1일이 도지사가 바뀌는 때이기 때문에 아마도 6월 4일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당선자 신분으로 폼 본사를 방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확실히 물어보고 폼 본사의 의중은 무엇인가, 폼 본사의 판단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물어봐서 7월 안에 빨리 결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원점에서 재검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미 몰리고 있지요.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아까 주승용 후보께서 말씀하신 검토사항들이 있습니다. 지속한다면 적자를 어느 정도까지 개선할 수 있는 것인가, 중앙정부 지원이 얼마나 더 좋아질 것인가, 또는 보완 사업을 더 붙이면 경영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인가 라든가, 만약에 중단한다 그러면 4,200억 원짜리 이 경기장을 쓰레기장으로 만들 것인가, 다른 활용 방법이 있는 것인가, 민간 매각을 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가 하는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석형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처음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두 후보께서도 이제는 원점 재검토를 함께 해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단 재개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 예산이 확보가 된다라든가, 그리고 자동차 메이저 회사의 후원이 확정된다든가, 또 타이틀 스폰서가 확정이 된다든가, 그 다음 폼 본사와 계약을 했을 때 우리 전남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때는 저는 재검토도 가능하다. 단 4,200억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경기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올해 250일 상용
자동차 경주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300일 이상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 앞으로 튜닝 산업이 대세이니까 튜닝 산업의 클러스터라든가, 그리고 자동차 산업도 앞으로는 문화하고 연계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박물관을 거기에 유치한다든가 해서 활성화시키면, 특히 이 F1을 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남권의 어떤 서비스업도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도 있지만 희망도 있다. 얼마나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운영해내느냐. 이건 아마 날아다니는 나비를 가지고도 돈을 벌었던 이석형이가 지사가 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호 1번 이낙연 후보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최금엽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내용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세월호 사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실 것인지 사후 대책이 궁금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중앙정부가 할 일이 많고요.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은 조금 제한적일 겁니다만은 우선 안전 전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남은 배를 타는 사람의 절반이 전남을 이용하고 있고 여객선도 절반 이상이 전남에 있고 섬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전남의 그 해양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우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했던 것처럼 해양교통안전공단 같은 것을 만들고 그 본부를 전라남도에 두어서 해양 안전에 대해서 정책을 내고 또 그 지속적으로 그걸 추진하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가볍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소방서 문제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진도 팽목항에서 사고가 났는데 진도에 소방서가 없다 보니까 출동을 해남 소방서에서 거기까지 출동을 했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전라남도는 10개 시군에 소방서가 없습니다. 소방서 하나 만드는데 50억 정도가 듭니다.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을 당장 내가지고 모든 소방서를 다 만든다. 이건 비현실적입니다.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가 없는 데는 119 구조대라도 반드시 시군마다 모두 하나씩 두어서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빨리 출동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번에 선장이 이상한 사람이어가지고 꼼짝 말고 그대로 있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꽃다운 애들을 모두 죽게 만들었는데 일본 가보면 지진 훈련을 어린 아이 때부터 굉장히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남도가 먼저 그런 그 생명교육이랄까 하는 것을 어린아이 때부터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위급 상황에 처할 때는 스스로 자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아이들 때부터 길러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석형 후보님 순서입니다. 원래 이 질문은 후보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이었는데요. 다른 두 후보에게 이미 다른 질문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석형 후보님께 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질문을 해주신 분은 20대 전남 도민 여자라고 밝히신 분입니다.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살아있는 맛을 느끼는 기쁨을 도민에게 안기기 위해 도지사가 된다면 어떠한 일들을 해주실 생각이신지요? 청년 실업 해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도지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본인만의 강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석형 후보. 우리 20대 여성분이 저에게 질문을 주신 것 보니까 전남의 취업 일자리에 어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방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도 지방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방에서 대학까지 나온 지방대학의 서름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입장을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이 정책 발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농업도 그동안 예를 들어 1차 산업에 머물지 않고 2차, 3차로 전환해서 6차로 전환을 하면 2차, 3차에서 꼭 우리의 젊은이들이 도예지로 가는 것보다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양만권에 있는 제철이라든가 석유화, 이게 장치산업입니다. 여기는 많은 그 일자리도 요구되지가 않고 이미 중국이 추월을 해가지고 장치산업에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강양만권 산업단지라든가 우리 전남권 내에 있는 이런 산업단지들에게 좀 고도화되고 첨단화된 또 시군의 지역에 맞는 그런 맞춤형 저런 산단들이 요구되면 또 일자리들이 창출되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섬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서비스 산업은 문화 관광에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 부분은 또 제가 나비 엑스포까지 했던 전문가니까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요. 왜 내가 도지사의 적합하냐? 저는 군수 12년 한 번도 구설수에 올라본 적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내 주변 사람들 인사 한 번 받은 적 없고 공사 한 건 줘본 적 없습니다. 청렴합니다. 또 저는 날아다니는 나비를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석형이가 지사를 해야 되는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승용 후보님께 드리는 서면 질의입니다. 이 질문은 엄정동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입니다. 전남은 인구 감소로 인하여 학생들이 감소하고 있으며 폐교로 인하여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합니다. 산재에 있는 전남 교육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 제가 정견 발표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전남의 가장 시급한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그것이 의료시설, 그리고 교육시설, 그리고 문화시설의 보완입니다. 지금 교육 문제 때문에 아까 청소년 문제 나왔습니다만 우리 전남의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의 90%가 청소년입니다. 교육 때문에, 일자리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남 교육의 문제점, 특히 군 단위는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것이 이 교육 때문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학교를 학생 수가 60명만 되면 획일적으로 지금 통폐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이 공동화되고 농어촌이 황폐화되어 가지고 지금 농촌이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획일적인 통폐합은 반대하고 소규모 학교를 오히려 살리기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농어촌 교육지원특별법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하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문제는 복식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 복식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재정이, 교육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뭐 일선에서 교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또 농어촌 대학생 출신들에게 학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장학금 같은 혜택이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농어촌 교육지원특별법이 지금 삶의 질법이 지금 시행 중이기 때문에 또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현재 교과위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되고 있는데 이 법이 빨리 통과되기를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